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해서 시간외에서 약 4%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오면서 당초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중간에 금리를 두 차례 올려버리면서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차익 실현도 꽤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번에 동결 예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모습. 글쎄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물가 때문에 올렸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서민들한테는 큰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예. 왜냐하면 집을 자기 돈 주고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서울 시내 뭐 서울 전세 대출도 그렇고 담보 대출도 그렇고 이게 부담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가지고 굳이 지금 시절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느냐? 예. 이것도 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인물이 와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고 있는데, 시장하고는 좀 반대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금리를 좀 막 틀어막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오늘 막 변명을 하는데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후유증이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뭐 할 때는 뭐 2조 3조씩 파는데 살 때는 6천억,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금융 투자 좀 들어오고, 개인들은 역시 양시장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의 매수 세력이 뭐 자사주 매입 빼고는 없습니다. 뭐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뭐 금융 투자 해봐야 ETF고, 특별히 뭐 외국인도 6천억이면, 그렇게 옛날에 6천억이면 좀 샀다 그랬는데 지금 6천억, 6조만 몰라도 6천억이면 코끼리 비스켓이죠. 하루에 뭐 4조씩 파는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닉스가 막판까지 못 가고 계속 박스권에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지수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이 생각보다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에너지 모으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한두 달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좀 길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길게는 뭐 2, 3년 이렇게 3, 5년 이런 정도의 박스권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고, 뭐 짧게는 한 1년 정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뭐 두 달 정도는 자사주 매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10월 정도부터 이후에 중순 이후에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이 중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쉬웠어요. 반도체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내면 올라가니까. 근데 하반기부터는 그렇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주체가 없습니다. 아예 주체가 없어요.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샀다 팔하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단타예요, 단타. 코스닥은 거의 단기 매매로밖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 섹터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안 되고 2차 전지 조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의 거래대금도 좀 줄고 있어요. 지금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정체되거나 줄고 있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련 세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조금 늘었죠. 그래봐야 5조 입니다. 5조 정도 거래대금 가지고는 비 없어요. 최소 이번처럼 6, 7조, 많게는 10조 원 정도, 이 정도 나와야 뭔가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이길 건데, 아직까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사팔사팔 단타로 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약한 거예요. 만약에 이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되면서 돈이 좀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거, 알테오젠 같은 거 좀 사놓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안 사요. 바이오라 그래서 반도체만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을 좀 이끌어줄 만한 섹터가 아직은 부재하다. 그거를 알테오진이 하반기 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원전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전 웨스팅하우스
한전이 품나? 이거 또 찌라시 기사 같이 또 썼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간보기로 한번 시장이 흘렸고 결국에는 진짜 한전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원전 쪽에는 정말 빅 이벤트입니다. 정말 빅 이벤트예요. 이게 어떻게 반영을 할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됩니다. 수스테이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있고 좀 많이 있죠. 부품주까지 해서 나름대로 원전 섹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수급이 들어옵니다. 연기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죠. 그때 13만 원대 이상의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좀 하반기에 원전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 한전이 인수한다라고 하면 원전 시장 정말 이 시나리오가 커지는 거죠. 시나리오가 원전 시장을 다 석권할 수 있다. SMR 시장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매수세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을 지금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연기금, 금융투자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연기금이 제일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기금이 사야 올라가는 거지, 뭐 수신 애들, 뭐 금융투자 애들 들어와 봐야 4848이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속으로도 좀 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전력 비상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산 금지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외산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결국에 중국이다. 중국의 비상사태에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이 전력 기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ESS가 2차 전지 섹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ESS.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ESS를 하는 그런 기업들, 양극재도 ESS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압기라든가 뭐 보존압, 차압기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는데, 거기에 캐패시터, 그 다음에 ESS가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지금 ESS를 뽑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과 2차 전지, ESS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지금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SDI 역시 여기 연기금 보이시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1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코스피 시장보다도 좋죠. 코스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에 걸쳐 있는데 지금 여기 120일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반도체 섹터에서 그 큰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SDI나 지금 포스코 그룹도 올라가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피처엠도 그렇고, 피처엠 완전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포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도 봐야 되죠. 바이오 섹터를 담기에는 기관들의,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1,500조, 1,200조 이러거든요. 이런 담화를 매매했던 돈들이 바이오를 담는다고 해도 많이 못 담아요. 이거 들어오면은 뭐 난리 나죠, 이거.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는 수익 낼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대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그래서 ESS를 붙여서 여기 2차 전지를 넣고, 그 다음에 원전이라는 게 나왔죠.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웨스팅 하우스, 이렇게 딴지 걸잖아요. 맨날 뭘 수주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게 해소가 됐다? 그럼 원전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거든요.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중간에 바이오 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큰 돈은 2차 전지 원전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쉴 때,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때 2차 전지와 원전 쪽, 그래서 조선도 갈 수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하반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것들도 좋은데 그냥 대형주 사셔도 돼요. 지금 포스코 같은 거 너무 싸던데, 포스코 피처엠도 어차피 LG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DI 수급 보면은 연기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투신이나 뭐 보험사 기관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작은 것 중에서는 LNF도 지금 테슬라하고도 하지만 ESS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LNF도 지금 연계금이 좀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에코프로도 물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차 전지에 자동차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ESS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LNF가 좀 더 유효하고, 그다음에 SDI와 뭐 같이 하겠다는 한중 있죠? 한중 에센시인가요? 이것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트 거래 좀 움직이던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ESS로 해서 2차 전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DR 등락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는 뭐 40이네 50이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쏠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락을 알려주는 차트인데요. 요게 이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종목이 많이 분산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상당히 두 업종, 코스피, 코스닥 많이 이렇게 좀 분산되는 게 보여 있죠. 이 얘기는 뭐냐? 반도체에서 쏠려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물론 여기에 이제 그 ETF 영향이 좀 있었죠. ETF 쏠렸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다른 업종들로 움직였다는 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과열권에 있어요.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워낙 침체에 있었는데 그 과열권에 있을 정도로 종목이 지금 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만큼 반도체로 쏠려 있던 자금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있고, 당분간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로 자금이 그렇게 크게 유입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외국계 여기 그 동향도 제가 알려드렸죠. 결론은 뭐냐?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매수할 돈은 있어요. 근데 이 돈으로 굳이 그냥 여기다 대고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니 반도체 주식이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힘듭니다. 지금 계속 디램 가격 올라간다, 엔비디아 실적 호전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장세에서 플러스 한 5% 정도 멈추지 않겠냐 했는데,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정말 빠진다는 거죠.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업종으로 조금씩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자금이 이동하는 쪽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테오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뭐 어느 정도는 급한 물량들은 나갔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8월 달에 한번 에러가 터졌기 때문에 또 연달아 터지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빠르면 9월설이 있어요. 9월 달에 추가적인 에러가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회사하고 그냥 계속해서 협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을 같이 해요. 이렇게 묶어서 그만큼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가지고 이거 에러를 할 때 한 회사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텀만 있으면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도 10곳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10곳 중에서 갑자기 안 한다라고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10곳이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런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올해 뭐 꽤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기술 수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한 이유는 1, 2, 3, 4, 5번 많은 기업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제 찌라시처럼 9월 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고점을 뚫고 나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내고 나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포지션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저렴하고 바닥권에서 좀
올해 말 내년 초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점해서 가지고 가면 상당히 좋은 시절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박스권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뭐 다 똑같거든요. 대만도 그렇고. 그러면은 일단은 반도체 쪽은 좀 휴지기가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 7조 달러를 퍼부었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 AI로 뭐 계속 도와준다라고 성과를 내는 데이터 센터부터 투자했는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서 한번 잘못되면은 지수도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반도체가 떨어지면.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긴 박스권이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은 좀 급락 나오면 이제 뭐 코스닥이고 뭐고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좀 오랫동안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요거를 이용해서 다른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고, 또 새로운 업종들의 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원전이라든가, 뭐 2차 전지, 또 바이오, 이런 쪽을 이제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시면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세가 연속성이 떨어져요, 지금. 오늘 플러스 했다고 내일 플러스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떨어졌다가 팔고 또 뭐 올라가는 쪽 사면 또 빠지고 이러죠. 그러다가 또 뜨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사서 그냥 내비둬야 돼요. 물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전이면 원전,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바이오면 바이오 이렇게 사놓고 홀딩 하셔야 돼요. 어느 차례가 자기 차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원전, 바이오 다른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놓여져 있고 전자닉스가 옛날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국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쌉니다. 지금 뭐 반도 안 올라갔고 아직도 여전히 여기 121선 밑에서 엄청나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정발 받고 여기 121선 위로 이렇게 121선 위에 있어야 좀 시세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직까지도 바닥이라는 거고 여기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요게 제 생각에 빠르면 9월 말 10월 달 이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나가는 때고 그 이후에는 좀 더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상당히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